3 미만에서 자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뭐 찾아야겠니? 이 함수에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고 걔가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호 관계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등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을 제가 fx라고 했을 때 저 함수를 그려내려면 또 도함수가 필요하죠. 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고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온 점이 2번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야. 지금 여기 0이고 여기 3입니다. 그죠? 그럼 1부터 3이면 뭐 나머지 구간을 찾을 필요도 없이 여기 어딘가예요. 여기? 요 구간에서 원래 최소값은 있니? 열린 구간이니까 원래 최소값은 없죠. 근데 이 증명에 필요한 게 어디에서의 함수값일까? 3에서의 함수값이겠지. 원래는 최소값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열린 구간이니까. 그럼 3에서의 함수값을 찾고 걔가 뭐보다 크면 돼요? 원래 딱 3이 가능하다면 3에서의 함수값이 이거예요. k-27이지. 이제 등호 관계만 주의. k-27이 0보다 커야 되니 같거나 커야 되니? 같아도 되지. 같아도 됩니다. k-27이 정확히 0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결국 1초과 3 미만에서는 다 함수값은 양수인 거 맞죠? 3일 때는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열린 구간이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k는 27 나오겠지. 오케이. 할만하죠? 자, 유형 7번. 또 잽싸게 하나만 보고, 방금은 그냥 예의상 제가 3차 함수를 했으니 4차 함수도 한 번만 볼게.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다음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 상태 그대로 왼쪽에 최소값을 구하셔도 되고 k를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풀어. 이번 한번 넘겨볼게. 얘가 항상 성립하면 돼. 이 범위에서. 그럼 나는 또 저 범위에서 이놈의 최소값 찾으면 되겠지. 얘를 fx라고 했을 때 그럼 f'x는 미분한 거니까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6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니? 3차 함수구나. 죄송. 자, 3차항의 개수니 양수니까 여전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계속 눈에 익을 때까지 하자. 여기 얼마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죠? 2분의 3. 2분의 3 2로 나누면 4분의 3이지. 그럼 여기서 4분의 3만큼 뺀 게 이쪽이겠지. 1대 2니까. 4분의 3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5인가? 내가 여기를 왜 구했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대충 알아본 거야. 지금 여기쯤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가 최소값인 거 확실해요? 1일 때가 최소인 거 확실하죠?
자, 걔가 0 이상이면 되겠네. 그럼 실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 나오지. 됐죠? 그냥 뭐 계속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의상 하나씩만. 자, 방금은 구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고, 얘는 모든 실수일 때.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3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니까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4차 함수는 4차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절대부등식 풀 수 있게 문제 낼 수 있다는 얘기. 자, 똑같아. 이 4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 보이려면 fx의 최소값 찾고 최소값이 0 이상인 거 보이면 되죠. 그럼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 자, 그럼 4로 묶어내면 x세제곱 플러스 k세제곱이니까 이런 꼴이죠. 세제곱의 합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1학년 때 배웠지? 기억나니? 이쪽은 허근입니다. 그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증간표 같은 거 작성하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봐. 아무튼 어디에서가 최소값인 거 확실해. 극소값이자 극소값이 최소값이죠. 그럼 f-k가 최소값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얘가 0 이상 나오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뀔 거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됩니까? 자, 합차 공식, 4차 부등식이지만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0 이하가 나오면 되는데 얘는 볼 게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죠. 얘가 0 이하 나오면 되겠지. 그럼 K는 요 범위. 정수 몇 개? 3개. 할 수 있지. 자, 계속 비슷한 패턴이니까 저는 그 다음도 표현 방법이 바뀌었을 때도 하나만 볼게. 여기는 앞에만 잘 돼 있으면 그냥 슉슉슉 나갈 수 있어요. 자,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더 항상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면 되지. 맞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fx, gx를 따로 그리라고 했어. 다 한쪽으로 쓸어 넘겨서 이걸 그리시면 되죠. 요거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그놈의 최소값을 찾고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새로운 함수니까 제가 편의상 hx라고 할게. hx는 fx에서 gx 뺀 거니까 그대로 구할게요. x 4제곱, 3차항 날라가고 마이너스 6x제곱. 자, 요렇게. 네, 됐어? 이 상태에서 이놈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또 도함수. 자, 얘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좋겠죠.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자, 뭐 집어넣으면 0이니?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죠. 그럼 h'x가 앞에 개수는 4가 있고요. x 플러스 1 인수로 가져야 되고 이게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2개 인수로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도함수의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여기서는 그 값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는 점에서는 그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려내는 게 포인트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이 두 군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4차 함수죠, 지금. 4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는 그 값이 안 나와야 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근데 빨리 그리면 증가표 없이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제가 임의로 지정한 새로운 함수 hx가 자 어디서가 최소값이겠어 그럼? 2에서가 최소값입니다.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보다 크지. 자 a는 24보다 크면 되겠네. 5번. 오케이? 여기 풀락으로 하면 그럼 아마 이거 못 풀 거야 보통. 685번 고고. 685 타입이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얘는 지금 K가 분리가 가능하니?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쪽을 각각 그리는 게 보통이에요. 지금 저 우변에 나온 K를 분류가 어려울 때는 왼쪽 오른쪽을 따로 그리는데 그러면 제가 왼쪽으로 fx라고 할게. 얘를 gx라고 하고 gx는 특징이 뭐니? 직선이지 일단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근데 반드시 어디 지나야 되지? 원점 지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정석적으로 풀면 이 fx는 제가 미분법을 사용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인수분해 되죠. x로 묶어내고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지. 이 정도 암산으로 될 거 아닌가?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야 되지.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고요. 이거 돼야 돼. 선택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야 되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0 이상에서만 0 이하에서만 gx가 위쪽에 있으면 돼요. 0 이하만 볼게요. 여기. 그럼 이 gx는 kx라는 직선인데 어떻게 그려져야겠니? 기울기가. 음수로 그려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져도 직선이 위쪽에 있고 이렇게 그려져도 직선이 위쪽에 있고 이렇게 그려져도 직선이 위쪽에 있고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직선이 같거나 위쪽에 있지. 자 그럼 그림을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k인데 0 이하 나오면 되겠구나. 적으면 끝이에요. 기울기가 양수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이 항상 위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없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야. 지금 x가 0 이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x가 0이면 저 부등식 성립합니까? 성립하겠지. 양변 x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음수다라고 하면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될까요? 그냥 x로 나눠버리면 되지. k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럼 x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돼야겠지. 이렇게. 맞아요? x가 음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2차 함수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얘보다 얘가 같거나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k가 이쪽에 그려지면 되지. 0이어도 상관없고 같은 결론 나오죠.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미지수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kx를 넘기고 미분을 하더라도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없죠.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자 10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왔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여러분들 속도와 가속도의 속도의 정의가 뭐니? 이게 유딩인 줄. 속도의 정의가 뭐야? 아니
정의.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량? 큰일이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로 정의를 하죠. 맞습니까? 뭐 그 전에 잠깐만 제가 뭐 설명만 하고 들어가면 원래 물리량에는 벡터량이랑 스칼라량이 있어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이 되겠고 스칼라량은 크기만 가진 애들. 뭐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예를 들면 풍향 같은 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불어오느냐도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뭐 중딩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중학교 때 안 배운다고? 맑음 여기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거고 5m/s, 2m/s. 과장이 처음 배웠어? 죄송.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속도와 가속도는 벡터량이라는 거 정도만 받아들이세요. 벡터량이니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이다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수학 2까지 속도의 방향은 2개밖에 없어. 양의 방향, 음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만약에 제가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약속을 하면 내가 이렇게 가면 속도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배우면 지금 좌우만 있는 게 아니지 방향이 평면이라고 했을 때 위아래도 있죠. 위아래를 배울 거고 이 중에 기하를 배우신 분은 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것도 배울 거예요. 공간의 개념까지 다루는 거고 수학 2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다. 이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고 원래 수학에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아마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식에서 배울 텐데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지. 시간이 기준입니다. 항상 분수식을 표현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와야 돼요. 얘가 기준입니다. 시간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게 기준이고 위치의 변화량, 얘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수학 시간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항상 기준량이 분모, 비교하는 양이 분자에 온다. 모든 비의 형태는 이 형태를 쫓아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살짝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앞에서 이거 뭐라고 읽었지? 델타 x분의 델타 y. 한글로 뭐라고 했어 이거? 미분계수 시간에? 델타 x가? x의 증분이라고 하지 않았음? 제가 이 두 점을 봤을 때 대충 발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죠.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 5글자 한글로 뭐? 평균 변화율이었지.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서 미분계수를 약속하기를 이 점에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뭘로 바뀐다고? 순간 변화율, 즉 수학 시간에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고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여기서 델타 x, x의 증분을 한없이 0에 가깝게 가져가면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얘가 y를 x로 미분했습니다 라고 해서 dy dx로 부른다라고 했죠. 이건 살짝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결론은 사실 또 부러질 뻔. 다른 거 다 모르시더라도 시각은 보통 이제 t로 표현할 거예요. 시각은. 위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xt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ft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 이건 문제에 주어지기 나름이에요. 그럼 속도의 정의가 속도는 보통 영어로 대문자 뭘로 쓰겠니? v. 벨로시티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x가 속도의 정의예요.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위치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자, 아마 물리를 배우시는 분이면 위치의 변화량보다는 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거고 제가 더 길게 들어가진 않을게. 그건 적분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근데 제가 이거 속도로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제 용어를 좀 구분해 보면 이게 평균 속도야, 순간 속도야? 평균 속도죠. x의 변화량분의 이건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고 수학 시간에 나오는 속도, 가속도 다 이거는 이 두 글자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말합니다. 근데 수학 시간에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속도, 가속도면 다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랑 패턴이 똑같아요. 그럼 델타 t를 분모의 변화량을 한없이 0에 가깝게 가져가면 얘는 결국은 dx dt가 된다. 자, 이거는 어떤 이해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쓰기로 뭐 라이프니츠나 이런 양반들이 약속을 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건 x를 뭘로 미분했다는 얘기야 이게. t로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분수라고 아니라고. 분수 아니야. dt분의 dx라고 읽지 말라고 했어요. dx dt입니다. dx dt고 x를 t로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 속도다라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물리 하나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위치는 xt라고도 주어지고 ft라고도 주어진대. 근데 이게 물리 시간이랑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냥 이 식은 주어집니다. 식을 여러분들이 꾸며내는 게 아니고 식은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받아들이시면 돼.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 속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 속도는 일반적으로 vt라고 쓸 거고 다시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로 약속을 했으니까 똑같아. 그냥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란 얘기예요. 맞죠? 자, 이미 눈빛이. 자,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방향만 있다라고 했어요. 수학 2에서는 두 가지 방향만 있는데 가끔 속력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속력은 지금 저기 속도, 가속도는 제가 벡터량이라고 했지. 속력은 스칼라량입니다. 크기만 있어요. 크기만 있는데 수학 시간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그냥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수학은 심플하죠. 그냥 절대값 씌워주면 크기 나오는 거 아니야? 크기.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물리랑 표현이 다를 텐데 아마 물리 시간에는 가속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수학 시간에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도 그냥 가속도에 뭐 씌워주면 될까? 절대값. 이 둘은 방향성 없다라는 거. 방향성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일로 한 칸, 다시 일로 한 칸 왔어.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량은 있을까? 없습니다. 원래 시작점 그대로야.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나? 일로 한 칸, 일로 한 칸 갔으니까 이동 거리의 입장에서는 두 칸을 이동한 거죠. 두 칸을 이동한 겁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 정도 차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위치의 변화량과는 다르다. 오케이? 제가 잠깐 뭐 나름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이것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수학 시간에. 위치는 주어지고 뭐 역학 방정식이니 뭐 힘의 방정식이니 그런 식을 세워야 되는 건 물리고 수학 시간엔 주어질 거고 위치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하면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먹혀하지 말고. 그 여기 쓴 속도랑 가속도는 다 무슨 속도라고 앞에 두 글자 생략된 게 순간 속도. 그 찰나에 t가 정확히 2일 때, 3일 때, 4일 때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다라는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맨 뒤쪽 단원에서는
보통 고교 수학에서 미분의 역연산의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오겠니? 거꾸로 속도, 적분하면 위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잘하시면 저는 표현 방법 위주로만 볼게.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여기는 다 잘하실 거야. 최소한의 센스는 필요해. 자, 687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일단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라는 게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방향성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적분에서는 평면좌표에서 움직입니다. 상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주어졌죠, 지금.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그냥 주어졌습니다. t에 관한 식이니까 제가 x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표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이다.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있다는 얘기는 위치가 뭐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위치가 0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속도가 됐든 가속도가 됐든 시간에 대한 무언가의 변화율이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다 시간입니다. 접선에서 x좌표가 기준이듯이 여기는 모든 기준점은 다 시간이에요. 그럼 항상 이 시간 t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자, 그럼 해볼게. 얘가 원점을 지난다. 얘가 0이 될 때를 찾겠죠. 그럼 얘 위치래매. 시간에 따른 위치예요. 그럼 t로 묶어내면 이 정도는 그대로 암산될 거고 0일 때랑 2일 때지 t가 0일 때는 출발할 때잖아. 출발할 때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했고 2초에서의 위치도 빵이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시간은 2입니다. 2. 단위 같은 거 없죠 지금. 그럼 나는 2초에서의 순간속도 구하면 돼요. 그럼 이거 뭐 하라고? 그냥 미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이거 얼마나 평화롭니? 이게 시간에 따른 속도입니다. 그럼 2에서의 속도 구하시면 되죠. 속도가 빵이네. 자, 참고로 속도가 빵이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뭘까요? 정지겠지? 정지. 정지한 상태입니다. 맞죠? 나머지 당신들이 풀어보셈.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바로 넘기자. 여긴 쉽지 뭐. 왜? 쉬운데? 뭐 어려운 게 있나? 자, 얘도 위치가 시간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xt라고 할게. 근데 속도가 4인 순간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한 번 미분하면 뭐? 속도.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가속도. 가속도는 at라고 쓸 거야. 가속하다, 악셀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속도, 가속도.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속도가 4인 순간. 그럼 속도가 4인 순간에 시간을 찾아야 돼. 시간. 즉 얘가 속도인데 얘가 4가 될 때 t를 먼저 구하라고. 자, 다 넘기시고 6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고교 수학이든 물리든 시간이 음수인 허시간은 배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아무 멘트가 없더라도 t는 무조건 0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시간 이런 건 없다고. 그럼 t가 2에서 가속도 구하시면 됩니다. 2 집어넣으시면 끝이지. 18. 자, 문제에 단위 없으니까 또 얼척없이 뭐 18m/s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고 한번 해보자. 694번 고고. 694. 그 다음 유형.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또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위치를 저는 그냥 XT라고 할게. T에 관한 식이니까.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이 표현.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조금 번역하면 무슨 느낌일까? 뒤로 간다. 멋있다.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학적.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꿨어. 뭐가 바뀐 거야?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수학 2에서 속도의 방향은 2개밖에 없다라고 했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수학 2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독해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는 순간. 오케이?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는 순간이면 나는 뭘 찾아야 될까? 일단 속도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0, 그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나누는 경계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인 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0이 나오는 순간. 그럼 나는 속도가 필요하네. 속도가 필요하니까 위치를 바로 미분하면 속도. 자, 이거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제가 이걸 t축이라고 하고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t에 관한 2차 함수고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럼 t가 1일 때랑 3일 때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원래 속도가 양의 부호였다가 음의 부호였다가 양의 부호로 바뀌니까 1과 3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그 순간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의 위치를 A, B라고 했으니까 T가 1에서의 위치가 있을 거고 T가 3에서의 위치가 있을 거라고. 되죠? 내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감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지 아니면 너무 쉬운지 하도 안 배운다라고 하니까. 그럼 t가 1일 때 위치는 4고 3일 때 위치는 0이니까 4랑 0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거리는 방향성 없이 절대값입니다. 거리가 마이너스 4 이런 표현은 뭐 실생활에선 쓰더라도 수학이나 물리에서 쓰지 않아요. 얘랑 얘의 거리니까 답은 4 골라주시면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